모든 병의 원인은 혈류에 있다. 피가 맑아져도 혈류는 좋아지지 않는다. 혈류는 세포 단계에서 몸을 병원화시킨다. 혈액의 질과 양이 젊음과 수명을 결정한다. 몸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혈류에 달려있다. 네,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혈관이 동맥하고 모세혈관하고 이렇게 정맥이 있어요. 근데 정맥에는 동맥하고 모세혈관은 없는데 정맥에 이렇게 혈류가 흐르고 있고요. 이렇게 판막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걸 좀 크게 확대해 보면 다른 사진으로 보면 네, 이런 거예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판막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열어줘요. 판막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역방향으로 내려올 때는 역류할 때는 이 판막이 딱 열려 있다가 딱 닫힙니다. 닫혀갖고 다시 이렇게 위로 다시 유턴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판막이 제대로 기능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역류하겠죠. 이게 하지정맥류입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작가님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이 정맥에 판막이 있는 이유가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거죠. 네. 정맥을 무시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혈류는 좋아지지 않는다. 정맥의 혈류를 개선하는 이야말로 혈류 개선의 핵심이다. 네. 지금부터는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제2의 심장, 종아리 근육 단련하기. 첫 번째, 일어서서 한쪽 무릎이 허리보다 높아지도록 허벅지를 들어 올린다. 둘째, 발 뒤꿈치를 앞으로 차듯이 쭉 뻗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때 발가락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 네, 이게 핵심이겠죠? 발가락이 앞으로 가버리면 이완이 안 되겠죠. 종아리나 햄스트링이 이완이 안 되겠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하면 되고, 까치발 서기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죠. 그냥 까치발 드시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한 세트당 30회 해갖고 아침 저녁으로 2번만 해보세요. 한 세트당 30회 한다고 막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1분 2분 걸리는데 천천히 해도 되니까 이걸로 건강을 또 혈류를 개선할 수 있는데 이거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안녕하세요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입니다. 오늘 소개할 책은요, 혈류가 젊음과 수명을 결정한다이고요. 지은이는 호리의 아키요시님이고 옮긴이는 박선정님, 펴낸 곳은 비타복스입니다. 비타복스도 건강에 대해서 좋은 양서들 많이 내시죠. 한번 우리 작가님 한번 볼까요? 예, 작가님 되게 젊으시더라고요. 네, 젊으시고요, 잘생기셨네요. 네. 그다음에 책 표지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혈류가 젊음과 수명을 결정한다. 예. 책의 핵심 내용으로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4대를 잇는 90년 한방 약국의 획기적인 건강법입니다. 혈액량 부족이 여러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자신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문제, 질병들은 혈액량을 증가시키면 해결된다는 의미다. 네, 저는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싶고요. 요것 때문에 이 책을 읽었고 또 리뷰하게 됐습니다. 우리 작가님 한번 볼까요? 한방약제사라고 하는데 일본에서 이게 뭐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한약사님 정도 되는 거겠죠. 90년 전통의 한방약국을 지금 4대째 운영 중이시라고 합니다. 대학에서는 약학을 전공했는데 졸업 후에 일반 약사가 되었지만 대증요법 위주의 서양의학과는 달리 근본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동양의학의 매력을 느껴가지고 한방약제사가 됐다고 합니다. 한방약제사로 전향했다고 합니다. 서양의학, 한방의학, 심리학의 3가지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혈류 문제에 접근하는 방식이 환자들에게 호평을 받고 있죠. 네, 전인치료 하시는 분이겠네요. 자, 책의 내용을 한번 빠져보겠습니다. 몸을 살리고 죽이는 것은 혈류에 달려있다. 심장을 나온 혈액은 1분 동안 온몸의 혈관을 싹 돌아다니다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간다고 합니다. 이때 혈액의 흐름이 바로 혈류다. 혈액은 온몸을 돌면서 5가지 중요한 기능을 하는데 간단하니까요. 네, 원래 알고 있는 거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체내 수분 유지 기능이 있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산소 영양분 그리고 호르몬 등의 운반 기능이 있고요. 노폐물과 또 이산화탄소의 배출 기능을 가지고 있고 당연히 체온 조절도 하고 있고 감염으로부터의 방어 기능, 면역력까지도 중요한 기능이 있죠. 그래서 이 혈류를 개선시킨다는 것은 혈액이 이러한 5가지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도 피만 맑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이 혈류를 잘 돌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거에 이 책을 초점을 두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류가 좋아지면 몸에 있는 60개조의 세포 하나하나에
산소나 영양분, 열이 잘 전달되어 갖고 몸이 따뜻해지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다 아시죠? 몸이 따뜻해지면 면역력도 높아지죠. 그렇게 되면 모든 세포가 건강하고 활기차게 제 기능을 다할 수 있게 된다. 반대로 혈류가 나빠지면 신체 기능이 근간이 무너지는 거죠. 수분 균형이 나빠지면 몸이 붓고 산소가 전달되지 않아서 섭취한 열량을 소모하지 못하면 살이 찌고, 산소가 또 전달이 안 되니까 저산소에는 어떻게 되죠? 세포가 돌연변이 돼갖고 암세포로 변하죠. 또 암세포가 극성할 수 있고요. 저산소는 항상 그런 문제가 있죠. 노폐물이 제대로 배출되지 못하면 몸이 무겁게 느껴지고, 또 열이 부족하면 몸이 차가워지고, 면역력이 떨어지면 쉽게 병에 걸린다. 너무 당연한 말씀입니다. 그래도 짚고 넘어가고요. 혈류가 나빠져서 나타나는 이러한 증상들을 잘 살펴보기 바란다. 하나하나의 증상은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는데, 하지만 혈류가 나쁘면 이러한 문제들이 동시에 다발적으로 발생을 한다는 거죠. 현대인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문제들은 바로 혈류의 악화 때문이라고 우리 저자께서는 강조를 하십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부종이나 냉증, 어깨 결림과 같은 사소한 증상에 불과하지만 이런 거 사실 좀씩 다들 가지고 있죠.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증상은 서로 영향을 주고받으며 심각해진다. 많은 여성들이 앓고 있는 생리불순, 생리통, 불임, 갱년기 장애 등은 물론 호르몬이나 자율신경계의 문제, 또 암과 같은 심각한 질병으로 진행되기도 한다. 몸이 악순환의 늪에 빠지고 마는 것이다. 그러나 혈류량을 늘리면 이러한 문제들이 점점 사라진다. 처음에는 작은 변화에 불과한 것처럼 보여도 혈류량 증가는 문제를 발생시키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주는 역할을 한다. 몸이 아픈 것은 자신의 잘못이 아니다. 그저 혈액이 제대로 전달되지 않아 세포가 원래의 힘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혈류량을 늘려서 온몸이 구석구석 제대로 전달되기만 하면 지금보다 훨씬 건강해지고 더욱 생기 넘치게 변할 것이다. 우리 몸을 죽이고 살리는 것은 혈류에 달려있다. 다음 챕터로 혈액의 질과 양이 젊음과 수명을 결정한다 라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나는 빈혈도 없으니 안심해도 돼, 이렇게 생각하는 분이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쉽게 안심하기에는 이르다. 한방에는 혈액량이 부족하다고 말하는 혈허라고 하네요. 피가 허전하다는 얘기인 것 같습니다. 단순히 빈혈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혈액의 질이 나빠진 상태도 포함된다. 한방 상담을 시작했을 때의 일이다. 어느 70대 여성 환자분이 상담실을 찾아왔다. 환자가 귀가 잘 들리지 않고 어지러움을 느낀다. 근데 이명 증상 얘기하는 거죠. 그 증상을 호소했기 때문에 이명과 현기증 증상을 개선하는 한방약을 처방했다. 그런데 약을 복용해도 전혀 효과가 없어서 어떻게 치료해야 될지 고민하던 중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피곤함을 느낀다라는 환자의 말에 단백질 영양제를 처방했는데, 영양제를 복용하고 나서부터 피곤함이 점차 사라지고 아침에도 몸이 개운하다며 기뻐했다. 그로부터 얼마가 지나지 않은 후에 환자로부터 선생님 이제 소리가 잘 들려요 라는 이야기를 듣고 깜짝 놀랐다. 환자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동안 혼자 산다는 핑계로 슈퍼나 편의점에서 파는 반찬과 도시락으로 끼니를 때웠고, 그 때문에 영양 상태가 매우 나빴다고 한다. 상담 초기에 체질 검사 결과 역시 혈허 상태였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병원에서 검사를 받고 있었는데도 빈혈도 없었기 때문에 마음 놓고 있었다는 거죠.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 어지러움증을 느낀다라는 증상 치료에만 중점을 둔 것이 잘못이었다. 대증요법의 잘못을 본인도 다시 한번 실감했다는 거죠, 초창기에. 그래서 귀가 들리지 않고 어지러움을 느꼈던 이유는 노화 때문이 아니고 혈액량 부족으로 인해 혈액이 귀까지 충분히 전달되지 않아서 귀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이다. 우리 이명들 많이 앓고 계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게 타당성이 있는 게 다리 많이 부으시잖아요, 여성분들은. 또 그리고 이제 연세 드시면 다리도 많이 붓고 부종 생기고 또 하지정맥류도 있죠. 이게 다 피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기 때문이죠. 되게 타당성이 있는 말 같습니다. 계속 들어보세요. 또한 단백질이 부족해 혈액의 질까지 나빠져 있다.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단백질
양질의 단백질은 꼭 섭취해야 되죠. 고기도 뭐 꼭 붉은 고기가 아니더라도 뭐 닭가슴살도 있고 뭐 지겨우면 콩도 있고 많으니까 어쨌든 단백질은 우리 몸을 구성하는 3대 요소이기 때문에 단백질 꼭 섭취해야 됩니다. 실제로 이런 경우가 많다. 이보다 더 심각한 병도 마찬가지다. 눈에 보이는 증상이나 문제 진짜 원인은 혈액에 있기 때문이다. 앞에서 소개한 사례들처럼 영양 부족으로 인해서 혈액의 질이 나빠진 상태는 혼자 사는 노인에게나 일어나며 나와는 상관없는 이야기라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그러나 이러한 일은 젊은 사람들이라고 해서 예외가 아니다. 요즘 식생활이 급속히 악화되고 있다. 특히 혈액의 원료가 되고 혈액의 질을 결정하는 단백질의 양이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다. 주로 정크푸드들은 밀가루 음식들이 많죠, 솔직히. 네. 혈액이라고 하면 철분만을 생각하기 쉽지만 사실 수분을 제외한 대부분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다. 저도 요거는 또 새로운 사실이에요. 간과했었는데 철분만 생각하는데 혈액에 생각하면 수분을 제외하면 대부분은 단백질이라고 합니다. 단백질. 그래서 이 단백질의 섭취가 줄어들면 바로 혈액의 질이 나빠진다. 네. 그래서 적혈구를 제외한 혈액 내 단백질은 알부민이라는 것으로 존재하는데, 이 알부민 자체가 젊음이나 장수와도 깊은 관계가 있다. 그래서 알부민 비타민 영양제 많이 드시는 분 계시죠? 알부민이 적은 사람은 수명이 짧고 알부민이 많은 사람은 수명이 길다. 그래서 남은 수명의 예지인자라고도 불린다고 하네요. 중요한 얘기네요, 그죠? 그래서 이제 알부민 비타민 영양제로 드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제 단백질로, 무슨 음식이든지 홀푸드로 먹어야지, 어떤 식이든 간에 엑기스만 추출해서 먹은 건 사실 좋지 않습니다. 이거 제가 다음에 한번 비타민 얘기하면서 하려고 하는 건데, 코페나겐 쇼크라고 있어요. 저 간단하게 제가 이제 기사만 한번 다음에 제가 집중적으로 소개해 드릴 텐데요. 코페나겐 쇼크가 뭐냐면, 이 비타민을 엑기스만 추출해 먹으면 더 안 좋다라는 거예요. 홀푸드로 먹어야지. 자, 여기 보시면요. 여기 내용이 있는데요. 이걸 좀 크게 좀 확대해 보겠습니다. 비타민을 엑기스로 이렇게 드실 때는 비타민 A 같은 경우는 16%, 비타민 E 같은 경우는 4%, 베타카로틴은 7%나 사망률을 높았다고 합니다. 이게 그냥 분석이 아니고 메타 분석이라고 여러 가지 논문들을 갖다가 다 분석한 걸 얘기해요. 그래서 덴마크 코펜하겐 대학병원에서 젤라코비치 박사님 팀이 23만 명을 대상으로 무려 3년 3개월간의 이 분석을, 메타 데이터를 분석을 한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이 이후로 사실은 그전에는 비타민 A 영양제가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근데 이 이후로 비타민 A만 있는 영양제가 싹 사라졌죠? 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이든지 이렇게 홀푸드로 먹어야지 비타민 먹는 거 엑기스만 뺏어 먹는 건 그렇게 좋지 않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알고 계시죠? 보통 보면 댓글 다시는 거 보면 당연히 저보다 많이 아시는 분들이 더 많더라고요. 저는 이제 소개만 시켜드릴 뿐이지, 사실 또 의사 선생님은 어떤 한 분야, 물론 라이센스가 있으시고 공부 열심히 하신 분이라서 뭐 장수에 대해서도 잘 알고 계시지만, 뛰어나시지만, 의사 선생님이라고 해서 장수 전문가는 아니죠. 예. 제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오히려 더 장수 전문가입니다. 네, 저는 그렇게 진짜 확신하고 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장수 전문가가 아니듯이 여러분들도 장수 전문가가 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알부민 얘기 나가다가 샜는데, 또 알부민을 이걸 또 좋다고 해서 알부민 영양제 드시는 것보다는 홀푸드로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하는 방법으로 식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시 책으로 돌아갈게요. 혈액의 질은 현재의 건강은 물론 젊음과 미래의 수명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혈액의 질을 개선하는 것은 현재를 위한 일이기도 하지만 미래를 위해서도 아주 중요한 일이다. 자, 그래서 이제 그러면 혈류를 개선하는 운동법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혈류를 좌우하는 게 정맥이라고 합니다. 이게 조금 남자와 여자가 다른데요. 한번 자세히 들어보세요. 남성과 여성은 혈액의 흐름에 차이가 있다. 여성의 혈류를 좌우하는 것은 정맥이고, 남성은 흔히 말해 혈액이 탁해져서 발생하는 뇌경색, 심근경색, 고지혈증 등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다. 이런 경우에는 동맥 위주로 혈류를 개선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남성과 여성이 왜 차이가 나냐면 근육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육 차이. 특히 종아리 근육 차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는 밑에서 저희 설명이 되니까 한번 볼까요? 이에 비해 여성의 혈류 개선에 중요한 것은 바로 정맥이다. 특히 부종이나 하반신 냉증과 같은 증상이 있는 여성이라면 정맥의 혈류를 개선하기 위한 대책이 필수적이다.
몸 상태가 좋지 않아 심전도 검사, 혈액 검사 등 건강검진을 받아보아도 결과에는 이상이 없다고 나오죠. 근데 분명 혈액순환에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무엇이 문제인지 알 수 없다.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가? 사실 정맥의 상태를 알 수 있는 방법은 거의 없다. 하지만 정맥의 분포 비율을 살펴보면 정맥의 혈액량은 동맥의 혈액량의 한 4배가 된다고 합니다. 보이지 않는 부분이 훨씬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셈이다. 여성은 정맥 혈류가 나빠지기 쉬우므로 결과적으로 몸 전체의 혈류가 나빠지기 쉽다. 한방에서는 남성을 양, 여성을 음으로 보죠. 혈관 역시 동맥을 양, 정맥을 음이라고 본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성의 정맥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틀림없다. 최근 현대의학에서는 성차의료라는 용어가 주목받고 있다. 남자 여자 갈라서 의료하라는 얘기죠. 같은 질환이라도 증상이나 약의 효과 등에서 남녀의 차이가 발생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다. 신약 개발만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서양의학에서는 성인 남성을 표준으로 질환이나 치료법이 확립되어 있다. 남성을 기준으로 한 치료법이다 보니까 여성에게는 최상의 치료법이 될 수가 없다. 이와는 반대로 한방에서는 예로부터 음양이라는 개념을 통해 남성과 여성의 타고난 성질을 중요하게 여겼고 우리나라는 이지만 선생의 사상체질이 있죠. 혈류 개선 역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접근해야 한다. 동맥과 혈맥은 그 구조와 역할이 전혀 다르다. 그리고 정맥의 혈류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여성은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힘이 약하기 때문이다. 이제 여기서는 우리 이 작가 선생님께서 여성 또 진료를 많이 하시고 전문의시지만 이게 여성과 관련해서 우리 노인분들이죠. 우리 시니어 분들도 혈액이 이제 연세가 되시니까 혈액을 심장으로 내돌려보는 힘이 약하죠. 그래서 노인분들도 다 해당되는 말입니다. 먼저 우리 몸의 혈류에 대해 알아보자. 심장을 나온 혈액은 동맥을 통해 온몸으로 운반되며 정맥을 통해 되돌아오죠. 동맥혈관은 심장에서 뿜어져 나온 혈액의 강한 힘 때문에 두껍고 탄력이 있고 이와는 반대로 정맥혈관은 심장에서 멀기 때문에 혈액의 흐름이 약하고 느리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맥혈관은 얇고 탄력이 약하다. 그 대신에 동맥과 정맥의 가장 큰 차이점은 정맥에는 동맥에 없는 판막이 있다는 사실이다. 정맥의 판막은 심장으로 되돌아가는 혈류의 역류를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제가 한번 사진으로 보여드릴게요. 제가 지난 다른 편에 암을 이기는 사람, 지는 사람이 또 있는데, 이거 한번 보시겠습니다. 우리가 혈관이 동맥하고 모세혈관하고 이렇게 정맥이 있어요. 근데 정맥에는 동맥하고 모세혈관은 없는데 정맥에 이렇게 혈류가 흐르고 있고요. 이렇게 판막이라는 게 여기 있습니다. 보이시죠? 이걸 좀 크게 확대해 보면 다른 사진으로 보면 이런 거예요. 그래서 피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요 판막이 딱 있습니다. 그래서 피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열어줘요. 판막이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역방향으로 내려올 때는 역류할 때는 이 판막이 딱 열려 있다가 딱 닫힙니다. 닫혀갖고 다시 이렇게 위로 다시 유턴해서 올라가는 거죠. 근데 이 판막이 제대로 기능을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다시 역류하겠죠. 이게 하지정맥류입니다. 요거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작가님도 그렇고 제가 알고 있는 것도 이 정맥에 판막이 있는 이유가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니까 힘이 없어서 그런 거죠. 그래서 책으로 한번 다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초음파 검사를 통해 정맥의 판막을 관찰하면 혈액이 흐를 때는 열리고 흐르지 않을 때는 닫힌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혈액이 흐르지 않을 경우는 없으니까 정확하게는 역류할 때 닫힌다는 말이겠죠. 판막이 없으면 혈액이 역류할 정도로 정맥의 혈류는 매우 약하다. 또한 인간은 서서 생활하기 때문에 혈액이 점점 아래쪽으로 몰리게 된다. 저녁이 되면 다리가 붓는 현상도 혈액이 고여가지고 혈관에서 수분이 새어나오기 때문이다. 불필요하게 다리에 고여있는 혈액량이 약 300ml에서 800ml나 된다고 합니다. 여성의 혈액량은 체중의 약 7%라고 하네요. 그러면 체중이 50kg인 여성의 경우 혈액량은 3.5L이고 많은 경우에는 2% 정도의 혈액이 항상 다리에 고여 있다고 하네요. 그래서 여성분들이 팅팅 붓고 하는 거죠. 우리 연세 드신 분들도 다리가 붓고 하는 거죠. 그래서 다리가 부으면 피로를 많이 느끼게 되는데 산소와 영양분을 전달해야 할 혈액이 다리에 고여 있기 때문에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한다.
즉 2% 정도의 혈액이 손실된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게 2% 정도의 혈액이 항상 손실된 것과 마찬가지다. 그래서 혈류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시네요. 운동장에서 조회를 할 때 갑자기 쓰러지는 학생을 본 적이 있는가? 그 학생이 갑자기 쓰러진 이유는 다리 쪽으로 혈액이 몰린 상태가 장시간 지속됨에 따라서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량이 줄어들어 혈압이 갑자기 떨어졌기 때문이다. 인간은 중력을 거슬러 다리에 몰려있는 혈액을 아래로 위로 보내야만 한다. 그래서 우리 몸에는 다리에서 심장으로 혈액을 돌리기 위한 정맥이 존재한다. 하지만 이러한 정맥의 기능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해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는 힘이 약해지는 여성들이 많다. 연세 드신 분은 또 많겠죠. 정맥을 무시하면 아무리 노력해도 혈류는 좋아지지 않는다. 정맥의 혈류를 개선하는 이야말로 혈류 개선의 핵심이다. 네. 지금부터는 혈액순환에 좋은 운동법에 대해서 알아보자. 제2의 심장, 종아리 근육 단련하기. 네, 이거는 제가 많이 소개해드려서 알고 계시죠? 네, 그래도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아래로 몰린 혈액을 되돌리기 위한 진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이 있다. 바로 제2의 심장이라고 불리는 종아리다. 걷고 있는 사람의 종아리를 한번 관찰해보자. 걷는 동작에 따라서 근육이 수축, 이완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을 근펌프 작용이라고 하며 정맥의 판막과 마찬가지로 근육의 수축을 통해서 심장으로 혈액을 되돌려보내는 기능을 한다. 여기서 잠깐 생각해볼 문제가 있다. 제2의 심장인 종아리의 주된 역할은 걸을 때 근육을 수축시키는 일이다. 그렇다면 걷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답은 아주 간단하다. 걷지 않으면 제2의 심장은 멈춰버린다. 당연한 얘기죠, 그죠? 그러니까 걷는 게 최고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죠? 이코노미 클래스 증후군이라고 아시죠? 혈액의 흐름이 나빠져서 혈전이 발생하여 혈관을 막는 질환이다. 장시간 같은 자세로 앉아 있으면 제2의 심장이 움직이지 않아서 혈류가 나빠지기 때문이다. 걷기는 혈류 개선을 위한 최고의 방법이다. 밖에 나가서 걸으시면 햇볕도 쐬고 제일 좋죠. 이건 뭐 만고의 진리입니다. 혈액을 되돌려 보내는 기능이 약해졌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는 특징적인 증상이 바로 하지정맥류다. 종아리 부분의 혈관이 구불구불한 뱀 모양으로 튀어나오거나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 것을 말하죠. 특히 40대 이상의 여성에게 많이 발생하는데 다리에 있는 정맥 판막의 손상으로 혈액이 연루한다. 아까 사진으로 보셨죠? 하지정맥류는 근육이 약해져서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지 못하기 때문에 발생하며 혈류가 나쁘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증거다. 안타깝게도 정맥의 판막은 한번 손상되면 다시 원래대로 되돌아오지 않는다. 그러니까 평소에 관리를 잘해야 되겠죠. 그리고 다리가 붓는 상태를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내버려두면 판막은 점점 더 손상된다. 양말 자국이 잘 없어지지 않거나 부츠나 구두가 꽉 껴서 신기 힘들다면 다리가 부은 것을 느끼게 된다. 의학적으로는 정강이를 딱 5초 동안 강하게 눌렀을 때 눌린 상태가 금방 원래대로 되돌아오지 않으면 부종이라고 진단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지정맥류는 여성이 남성보다 2배에서 3배 더 걸리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만큼 여성이 혈액을 되돌려보내는 힘이 약하다는 의미다. 네. 근육이 없어서 그렇죠. 정맥의 판막 아래에 혈액이 고여 있다는 것은 혈류가 나빠 혈액이 정체된 상태를 의미한다. 남녀의 차이가 발생하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근육이다. 근육량의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고요. 남성은 종아리 근육이 많으므로 그만큼 혈류를 심장으로 되돌려 보내기가 쉽다. 종아리는 직립보행을 하는 인간에게만 존재한다는 사실로만 봐도 알 수 있듯이 중력을 거스르는 만큼 혈액은 다리 쪽으로 몰리기 쉽다. 저도 종아리가 인간에게만 있는지 저도 처음 알았습니다. 움직이지 않고 한 곳에 서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하지정맥류가 많이 발생하는 거 당연한 거죠. 원래 온몸을 돌아야 할 혈액이 다리에 고여 있으면 상반신은 혈액이 부족한 상태가 된다. 네. 그래서 다리가 붓는 사람들에게 어깨 결림이나 두통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것도 당연한 이치다. 그럼 어떻게 하면 정맥에 쌓인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려 보낼 수 있을까? 간단하다. 다리를 움직이면 그만이다. 물론 평소 많이 걷는 것이 좋다는 사실은 말할 필요도 없지만 특별히 추천하는 방법으로 허벅지 올리기 워킹이라고 있어요.
이거 해보니까 저도 괜찮더라고요. 이게 지금 책을 리뷰하려고 저도 해봤더니 괜찮은데 어떻게 하는 거냐면 나중에 뒤에도 있겠지만은 허벅지를 높이 들어 올리는데 그 발 뒤꿈치를 앞으로 차듯이 쭉 뻗는 거예요. 그러니까 축구 차듯이 그 앞에 발가락을 갖다 앞으로 내미는 게 아니고 발 뒤꿈치를 앞으로 내미는 거예요. 저도 해봤더니 괜찮은데 이게 중요한 게 너무 또 심하게 하고 스트레칭 안 하시고 하면은 뒷 허벅지나 햄스트링이 잘못 나갈 수도 있겠더라고요. 저도 해봤더니, 그러니까 이렇게 하니까 되게 스트레칭도 되고 운동이 돼요. 그러니까 다리를 쭉 허벅지를 올릴 때 발가락을 앞으로 하지 말고 발 뒤꿈치를 앞으로 좀 내밀면 당연히 종아리가 당겨지고 햄스트링하고 이쪽이 다 당겨지겠죠, 그죠? 다 늘어나겠죠. 당겨지는 게 아니고 그렇게 이완되면서 운동이 되더라고요. 저도 해보니까. 근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너무 세게 또 하시면은 햄스트링 나가니까 조심해서 하십시오. 그렇게 되면 종아리 근육이 완전히 이완되어 가지고 혈액을 심장으로 되돌리는 효과가 커진다. 그래서 저도 이제 앉아서 해봤거든요. 지금 서서도 지금 한번 이렇게 딱 발 뒤꿈치를 앞으로 지금 쭉 가고 있는데 그거 괜찮더라고요. 이거 정말로 예상외로. 서서든 앉아서든 누워서든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거 필요 없이 서서는 허벅지를 높이 들면 되지만 누워서는 다리를 올려가지고 발바닥 쪽 갖다가 좀 쭉 당겨주면 되는 거예요. 앞으로 내민다는 느낌으로. 그리고 또 하나 추천하는 운동이 발 뒤꿈치 올렸다 내리기. 까치발 들기죠.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시죠. 이거 정성근 교수님 거 제가 보여드리면서도 알려드렸죠. 꼭 누구가 안 보더라도 그냥 뭐 까치발 쓰시면 됩니다. 이 운동을 계속하면 근육이 단련되어 혈액을 되돌리는 힘이 강해지므로 혈류 개선에 직접적인 효과가 있다. 지금 발 뒤꿈치 들기도 앉아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죠? 앉아서도 할 수 있으니까 한번 이거 보시는 분들은 앉아 계신 분들도 해보시고 서서 계신 분들도 혹은 맨발 걷기 하시는 분들도 한번 해보세요. 좋습니다. 하반신 부종이 없어지고 발목이 가늘어지면 물론 어깨 결림 증상도 개선된다. 종아리 운동만으로도 이렇게 개선이 됩니다. 종아리가 단련되면 하이힐을 신었을 때 모습도 예뻐지므로 여성들에게는 매우 효과적인 운동이다. 우리 선생님께서도 연세 드셔도 조금 굽 높은 그도 신으실 수도 있잖아요. 그죠? 한방에서는 몸을 움직이면 혈이 움직인다라고 하는데 다리를 움직이면 정맥의 혈액이 심장으로 되돌아간다. 혈류 개선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 근데 여기 허벅지 워킹 있는데요. 뭐 꼭 이렇게 설명 안 하더라도 아시겠죠? 첫 번째, 일어서서 한쪽 무릎이 허리보다 높아지도록 허벅지를 들어 올린다. 둘째, 발 뒤꿈치를 앞으로 차듯이 쭉 뻗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이때 발가락이 앞으로 나오지 않도록 한다. 이게 핵심이겠죠? 발가락이 앞으로 가버리면 이완이 안 되겠죠. 종아리나 햄스트링이 이완이 안 되겠죠. 반대쪽 다리도 똑같이 하면 되고, 까치발 서기는 굳이 얘기할 필요 없죠. 그냥 까치발 드시면 됩니다. 이걸 갖다가 한 세트당 30회 해갖고 아침 저녁으로 2번만 해보세요. 한 세트당 30회 한다고 막 1분도 안 걸리잖아요. 그죠? 1분 뭐 2분 걸리는데 천천히 해도 되니까 이걸로 건강을 또 혈류를 개선할 수 있는데 이거 안 할 이유가 전혀 없죠. 자주 하면 할수록 저는 좋다고 봅니다. 피가 맑아진다고 혈류가 좋아지는 것은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깜짝 놀란다. 건강에 관한 방송이나 잡지에서 혈액이 탁하면 병에 걸릴 위험이 커진다는 내용이 자주 나오면서 혈류를 개선하려면 피를 맑게 해야 한다는 인식이 상식처럼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중요한 거죠. 혈류가 나쁘다, 피가 탁하다는 잘못된 상식이다. 물론 피가 탁하면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으므로 피가 맑아지도록 노력해야 됩니다. 만약 당뇨, 심근경색, 뇌경색,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같은 성인병, 생활습관병을 앓고 있다면 피를 맑게 하는 것이 치료에 도움이 되므로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많은 환자를 상담한 결과 대다수의 경우에는 피가 맑아져도 혈류는 좋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혈액이 탁해서 혈류가 나쁜 것이 아니라 혈액 양이 부족해서 혈류가 나쁘기 때문이다. 아까 얘기했지만 종아리 쪽에 한 2, 3%의 혈액이 정체되어 있으니까 그게 건강을 나쁘게 한다는 그런 말씀이시죠. 혈액량이 부족한 사람은 피가 아무리 맑아져도 증상이 개선되지 않으며 아무리 노력해도 혈류가 좋아지는 느낌을 받지 못한다. 혈액이 부족한 상황에서 무턱대고 혈액순환을 하기 위한 건강법을 실천하면 증상이 개선되기는커녕 오히려 건강을 해칠 위험도 있다. 부족한 혈액을 억지로 몸 전체에 순환시키려 하다가 어지럼증이나 메스꺼움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갑자기 일어나면 눈앞이 핑그르르 도는 기립성 어지럼증을 강제로 일으키는 것과 같다.
혈액이 흐르는 상태를 다음과 같이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쉽다. 피가 탁한 상태란 끈적끈적하고 더러워진 혈액이 혈관벽에 들러붙어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상태다. 이에 반해 혈액량이 부족한 상태라는 것은 혈관을 흐르는 혈액량 자체가 적어서 혈액이 찔끔찔끔 흐르는 상태다. 상황이 다르므로 치료 방법도 완전히 달라야 한다. 성인병 환자와 같이 혈관 질환이 걱정되는 경우에는 피가 맑아지도록 해야 한다. 이 질환에 걸린 사람이 이미지를 한번 떠올려보자. 아마도 과체중이거나 술을 많이 마셨거나 담배를 많이 피우는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질 것이다. 이와 달리 혈액량이 부족한 체질을 혈허 체질이라고 하는데 이는 다양한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 혈액량이 부족해지면 혈류가 나빠지므로 몸에 이상을 느낀 사람들도 증상 개선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야 한다. 낫또나 등 푸는 생선을 많이 먹으려 하고 EPA, DHA, DPA나 은행잎 추출 이것도 대표적으로 피를 맑게 하는 뭐 그런 것들이죠. 영양제를 복용하기도 하고 물을 많이 마시기도 한다. 혈액 개선을 위해서 이런 걸 드시죠. 그러나 일반적으로 알려진 대부분의 혈류 개선 방법은 혈액량을 증가시켜서 혈류를 개선하는 방법이 아니다. 혈류가 좋아지는 방법은 맞지만 혈액이 탁한 사람을 위한 개선법이다. 혈액량이 근본적으로 부족한 상태는 영양분이나 영양제를 아무리 열심히 섭취한다 해도 온몸 구석구석까지 잘 전달되지 않는다.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증상 개선 효과를 보지 못했던 이유는 자신에게 맞는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방법이 잘못됐으니까 당연히 문제가 개선되지 않죠. 실제로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많은 환자는 혈액량이 부족한 혈허 체질이다. 혈액량이 부족한 사람은 놀라울 만큼 많다. 일본의 경우 임산부 건강검진에서 40%의 임산부에게 빈혈이 발견되는데 이 비율은 선진국 중에서도 매우 심각한 수치다. 게다가 상담을 진행하며 환자의 혈액 상태를 살펴보면 상황은 더 심각하다. 거의 90% 이상의 환자가 혈액량 부족 상태라고 하네요. 일본은 특히 임산부들은 좀 심각한가 봅니다. 나는 지금까지 혈액을 통해서 환자들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말투나 목소리의 크기, 안색, 체격을 보면 혈액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알 수 있다. 또한 한방에서는 혀의 상태로 체질을 판단하는데 환자의 혈을 살펴보면 혈류 상태를 단번에 알 수 있다. 아무 질문도 하지 않고 증상을 딱 짚어내면 환자들은 깜짝 놀라곤 한다. 4대째 내려오는 명의 집안이시네요. 여성 환자를 상담할 때에는 우선 혈액의 상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특히 부인과 한방에서는 혈류가 나쁘면 온갖 부인과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한다. 서양의학에서는 혈액이 온몸에 산소와 영양분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여긴다. 아마 이 책을 읽는 독자의 대다수가 혈액량 부족 상태일 것이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 없다. 앞에서 환자의 90% 이상이 혈액량이 부족한 상태라고 말했는데 혈액량 부족이 여러 질환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는 사실은 반대로 생각하면 자신을 괴롭히는 대부분의 문제는 혈액량을 증가시키면 해결된다는 의미가 된다. 혈액량이 부족한 사람은 혈액량을 늘리면 늘릴수록 증상이 가벼워진다. 심한 갈증을 느낄 때 물 한 잔으로 갈증이 해소되는 것과 마찬가지다. 부족하면 늘리면 된다. 네, 중요한 얘기죠. 이건 이미 우리가 배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이 챕터는 책의 앞에 있는데 제가 성급하게 결론부터 먼저 끄집어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혈액이 부족한 사람은 늘리면 됩니다. 어떤 게 있나요? 종아리운동법. 종아리운동법 아까 2개 가르쳐 주셨죠? 네. 하나는 까치발서기, 우리가 알고 있는 까치발서기고, 또 하나는 이분께서 또 얘기하신 뒤꿈치를 갖다가 쭉 앞으로 뻗으면서 허벅지를 올리는 것. 그 방법. 그 정도 해보니까 진짜 좋더라고요. 그 2가지 바로 한번 시행해 보세요. 그러면 혈액량이 늘어납니다. 혈액량 늘어난다고 물 많이 먹고 칼슘 많이 먹고 단백질도 드셔야 되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종아리에 정체되어 있는 것 갖다가 빨리 올려주는, 정체되어 있는 거 올려주면 혈액이 늘어나겠죠.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호리에 아키요시님의 혈류가 젊음과 수명을 결정한다를 리뷰했습니다. 아까 정리는 했으니까요. 혈류 개선을 위해서, 혈류를 많이 늘리기 위해서 종아리 운동 2가지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효과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직 건강만 생각하는 건강 스케치였습니다.